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왜 이렇게 댄디하게 입고 오셨습니까? 이제 촬영을 하니까 저도 신경 써봤습니다. 이거 우리 출연진 분들 중에서 저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서 저도 차려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뭔가 봤더니 지난주는 와인이었는데 이번 주도 아주 친숙한 소재네요. 네. 자동차.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타고 다니는 차 준비했는데요. 현대인의 발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동차는 뭐 사실 뭐 집, 음식만큼이나 우리 삶이나 뭐 경제에서도 친숙한 소재인데요. 사실 뭐 외식업계 트렌드 이런 건 항상 기사거리가 되고 또 부동산 뉴스는 뭐 항상들 챙겨보는 뉴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는 뭐 친숙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경제 뉴스에서는 의외로 많이 못 접하는 또 소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 업계가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격변을 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동차 업계의 격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만 뭐 전기 자동차로의 변화라든가 공유 자동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 있을 텐데 특별히 이 중에서 어느 건가요? 오늘 말씀드릴 거 하는 거는 고령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고령화입니다. 아, 고령화요? 네. 야, 이건 새로운 어떤 시각인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령화? 먼저 뭐 고령화는 익숙하긴 한데 자동차랑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실 텐데 네, 진행자께 질문을 드려보면 예. 차를 언제 처음 사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요. 보통 그렇게 많이 이제 또래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예. 아니면은 보통 차를 첫 차 산다 하면은 뭐 직장 잡고 이제 나는 이제 직장도 생겼으니까 차 한 대는 있어야겠다 하면서 첫 차를 많이 사실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첫 차 하면 떠올리는 풍경인데 요즘은 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차를 사는 모습이 바뀌고 있는 게 어떤 신차 등록 통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새로 차를 샀습니다 하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나이를 다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20대 중에 이 신차 등록 건수 비율이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친구들 중에서 100명 중에 6명만 차가 있다. 그러니까 신차 등록 100건 중에 예. 20대 차주가 한 게 6%밖에 안 된다는 아, 거죠. 신차 등록 중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 통계를 집계한 게 2009년인데 그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요. 예. 2010년에는 이게 12.2%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 넘는 사이에 절반 가까이 20대 차주가 확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 박종훈 교수님처럼 대학생 때 나 첫 차 샀어 하는 사람이 예. 옛날보다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예. 저는 대학교 때 한 학기 이상 열심히 뭐 알바하고 뭐 과외 아르바이트하고 해서 옛날 그 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엑센트라는 차 저는 있었거든요. 이름만 들어본 차예요. 예. 그런 차 하나 한번 장만해 본 적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 20대면 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더 차를 많이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어진 이유는 청년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우선 그런 요소도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뭔가 SNS도 발달하고 여행 다니는 게 많으니까 차를 오히려 선호할 것 같은데 수치가 많이 줄었어요. 요인을 분석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이 줄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요인인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청년들이 정말 차를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어든 폭을 보면요. 청년들이 줄어든 속도보다 차량을 구매하는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요. 30대 이하 청년들이죠. 이들 1000명 중에 차를 1년에 몇 대를 사나 봤더니 대략 59대를 사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42.6대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즉 30% 정도 수요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놓고 보면은 객관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점점 젊은 손님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전에는 수능 마치고 운전면허증 따러 가고 그다음에 대학 가거나 취직하면 일단 무조건 차 산다.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우리들의 꿈이었는데 요즘은 좀 여러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려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도 사실 수능 끝나고 제 주변이 대부분이 운전면허를 땄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도 바뀌고 있는 게 일단 차를 사려면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게 순서인데 이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청년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5년 전인 2019년에는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 30대 이하가 42.7%였어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청년이었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재작년에는
39%로 4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 이게 처음으로 이제 30대 차주가 줄어든 건데 네. 전체 운전자 중에서도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수능 마치고 바로 운전면허를 따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이게 19살 전후예요. 19살 데이터만 딱 찾아서 봤더니 2019년에는 한 22만 명 정도 땄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본 친구들 중에 22만 명이 땄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2022년 되면 2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능 보고 운전면허증 바로 따는 공식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나중에 차를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운전면허를 따려는 청년 자체가 주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요 감소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젊은 소비자들이 줄고 있다. 그리고 그런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게 딱 지표로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정말 체감을 하는 게요.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예. 예전 기준으로 하면 딱 차를 살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사회생활 조금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10명 있다면 그중에 차가 있는 친구가 제가 주변에서 해봤더니 한두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주로 지금까지 유행했던 뭐 테니스나 캠핑 이런 걸 보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 요즘 테니스 쳐. 그러면 나 요즘 캠핑해 하면 너도 해?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차를 사려는 친구들이 같이 고민 상담할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차를 안 사는 분위기가 청년들이 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종의 차량 문화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게 저도 정말 체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통계는 차량 보유 대수가 점점 늘고 있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자동차 시장에서 청년들의 빈자리는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50대 이상 중장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분들이 채운 건데 특히 50대가 약진하고 있는데요. 예. 5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이 그러니까 전체 신차 등록 중에 50대가 차지한 비율이 2022년에 17.3%였는데 이게 작년에는 19.3%로 확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만큼이나 뛴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신차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사회 초년생, 대학생 같은 젊은 층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자녀들보다 오히려 엄마 아빠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으로 다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특히 60대, 70대 이상의 일종의 고령 차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 시장은 이제 어쩌면 중장년,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분포도 달라지고 나이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런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접근 이런 걸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변화를 따라가는 게 기업의 숙명이잖아요. 요즘에 기업들의 특히 자동차 기업들이 기업 마케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자동차 광고하면 딱 뭐가 떠오르냐면 뭔가 젊은 친구들이 여럿의 차를 타고 어디 멀리 여행 가는 예. 그런 좀 뭔가 젊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를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때는 엔트리카라고 하는 일종의 접근하기 쉬운 차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소형 SUV라든지 소형 차량을 많이 판 거죠. 특히 경차 같은 걸. 이걸 왜 팔았냐면 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차는 사실 팔아도 거의 이문이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파는 이유는 젊은 층들에게 이걸 일단 팔아야 그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좀 더 큰 차 사고 좀 더 돈 많이 벌면 더 큰 차 사고 이런 공식이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광고들은 굉장히 스포티하고 젊었죠. 네. 근데 요즘은 이 업계에서 젊은 친구들이 안 산다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돈이 별로 없나 보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확 타겟을 바꾸고 있는 게 아예 그냥 장년들 살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팔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네. 광고나 마케팅 방향을 보면 부쩍 시니어들 중장년, 가족을 타겟으로 한 걸로 집중을 하고 있다. 그게 어쩌면 이 시장의 고령화를 어떤 보여주는 상징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예전에는 자동차 TV 광고라든가 전단지 같은 거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그렇죠, 하면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낭만을 즐기거나 이런 것들로 세일즈 포커스를 잡은 게 많았는데 요즘은 가족 단위로 뭐 차 트렁크가 넓어서 거기에 캠핑 물건을 잔뜩 실을 수 있다든가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는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어쩌면 사회의 변화를 반영을 한 건데 뭐 이른바 이제 이런 큰 패밀리카들 뭐 속칭 아빠차 이렇게 네. 부르는 스타일들이 잘 나가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구매가 거기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애초에 젊은 층보다는 거기로 타겟을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건 장년층들이야 이제 자금 여력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가족 단위로 큰 차로 바꾸고 또 요즘은 차를 자주 바꾸게끔 좋은 기능들이 막 나오니까 그럴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청년들은 차를 안 사는 게 경제적인 이유인가요, 그럼?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경제력이 많이 옛날보단 줄어서 청년들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사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맞는데요. 네.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희 키워드 경제에서 항상 다른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하니까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치러야 하는 다른 비용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 청년들의 입장에서 차를 사는 것에 기회비용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자동차 처음 샀을 때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요즘 청년들은 더 커지나 보죠? 요즘 청년들이 커진 이유가 뭐냐면요. 예. 어떤 이제 청년들이 차를 살 어떤 선택을 할 때 네. 예전에는 차를 안 사는 선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차가 없다는 것 자체로는 사회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차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을 고르면은 이 차를 선택하는 비용을 안 치러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차를 안 사는 선택으로 밀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차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에 다른 대안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청년들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그럼 교통수단의 발달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한국에 특히 유명하잖아요. 대중교통이 참 세계적으로도 발달돼 있다. 네.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차를 사는 게 출퇴근이라는 걸 위한 필수품, 생필품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는 일종의 청년들 입장에서 사치품이 된 거예요. 내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비용과 차를 출퇴근한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도 이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저는 차 없으면 출퇴근 2시간 걸려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도시권만 들어와도 차를 사는 선택이 너무 비싼 선택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 교통수단의 발달 이게 딱 적합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트렌드줄 중에 하나가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또 대규모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하니까 지방에 살 때는 무조건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직장이 이제 세종시라는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차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 서울과 수도권 이렇게 오면 진짜 차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방 도시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친구들 주변에 몇 명 있는데 보면은 그때 차 끌고 다니던 차를 서울 올라오니까 처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이게 돈이 아까워졌다. 근데 예전에도 아까웠지만 지방에서 선택지가 없었다.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로 더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를 선택하는 비율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를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차를 사고 싶어지는 순간은 사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정말 나 차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한겨울에 정말 네. 패딩 껴입고 그 지옥철에서 껴입고 있을 때 정말 현타란 게 오거든요. 그럼요. 아, 땀 뻘뻘 나죠. 맞습니다. 아 정말 돈 벌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30대 청년들도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가능하면 최대한 버티다가 음. 사게 되는 지점이 사실 있죠. 많은 분들이. 네. 주로 결혼하거나 네. 출산을 하면 그때는 정말 못 버텨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키워드 경제에서 많이 전해드렸듯이 네. 이런 결혼 출산 자체도 줄고 있는 것도 어쩌면 청년들의 차를 안 타는 문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출산 또는 결혼이 자꾸 뒤로 지연되다 보니까 차를 구매할 이유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차 사는 게 부담스러우니 빌려 쓰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차를 소유하는 문화는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고 예. 이거는 사실 세계적인 문화다 할 만큼 제가 예전에 봤던 외신에서도 미국 외신에서도 미국은 대표적으로 차 없으면 못 사는 나라로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도 미국 신문에서도 요즘에 MZ 세대들이 왜 이렇게 차를 안 살까라는 고민을 하는 기사를 많이 쓴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고민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차를 빌리는 서비스는 젊은 층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씩 빌리는 예전에는 렌트카 하면은 뭐 몇 년씩 빌리던지 아니면 최소 며칠씩 빌리는 게 렌트카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정말 1시간, 2시간씩 빌리는 카쉐어링 서비스가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주말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이제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요. 엠브레인 모니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50 세대가 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게 비율이 한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20대는 52%, 30대는 46.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의 절반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갖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빌려서는 충분히 운전은 한다. 이게 요즘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카쉐어링 서비스가 진짜 지방 가거나 그럴 때 차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역에서 다시 볼일 보러 가는데 그 구간만 몇 시간 빌려도 되니까 정말 맞습니다.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저 같은 청년 1인 가구들은 네. 많이 공감하는 게 주차하는 문제가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1인 가구들이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경우 많지 않다 보니 네. 주차가 어려운데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카쉐어링으로 좀 더 수요가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 소개해 주신 와인 시장도 그렇고 이번에 자동차 시장도 세대 변화가 정말 크군요. 맞습니다. 뭐 가장 긍정적인 건 청년들이 더 경쟁력은 좋아지면 좋겠지만 앞으로 뭐 다양한 선택지도 생기고 인프라도 많이 개발이 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대 변화, 와인과 자동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네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015B의 수필과 자동차 듣고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